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세계뉴스 11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세종인성학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예. 오늘도 5대형 늑대주를 돌아쳐 어린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게 될 각 지역 특파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각 지역 특파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와 한반도 특파원은 누구지요? 전광로 작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미소 아나운서 엄청 잘하는데 미국 갔다 더 잘하네. 다음 미국 특파원은 진행을 맡은 저 박미소입니다. 다음 유럽 특파원은 누구지요? 이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동아시아 특파원은 누구지요? 김무개입니다. 네. 마지막 미주 중남미 김소리 특파원은 오늘 집안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였고요. 그 소식은 이희원 유럽 특파원이 대신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했어.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세계를 배워야 지구촌을 지배한다. 우리 세종인성학당에서 보내드리는 세계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광로 아시아 특파원이 중국 한일 정승절 열병식 이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항일 전승 기념식을 하루 앞둔 이 일. 이거는 전 뉴스라서 그래요. 열병식 행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열병식에 1만 2천 병력과 군용 차량 500대, 전투기 200대가 동원되며 각종 전차와 헬리콥터, 미사일 등 군사 장비가 선을 보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에 전시되는 군사 장비의 84%는 처음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열병식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해외 정상 30명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번 행사가 중국의 군사력과 공산당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은 물론 고위급 대표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열병식 행사가 열리는 테난몬 광장 인근은 3일 하루 차량과 지하철, 항공편이 모두 통제됩니다. 중국 당국은 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인근의 수백 개 공장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에서 발췌 보도한 세종인성학당 뉴스 미래의 아시아 특파원 천광로입니다. 네, 청광로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십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열병식이 뭡니까? 열병식이 먹는 그 다과 같은 거 아닌가요? 한거 같은 거 아닌가요? 네가 말해봐 뭐예요? 열병식은 열? 이거? 병이라는 게 떡병자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저 한 거나 다. 너 진짜로 그렇게밖에 진짜 열병식 뭔가 모르니 알면서 그 열 아니에요? 열병식 진짜 모르는데. 열병식 몰라? 웅장이는 열차는 열병식이면 열차는 알아? 열차는 알죠. 열차는 뭘까? 열차 타고 가는 건 교통수단. 근데 왜 열차일까? 차니까. 열. 줄을 맞춰서 한 대, 두 대, 세 대가 나란히 있으니까 열차요. 혼자 끌고 가면 열차가 아니요, 단차요. 그래서 군 열병식이라고. 군인들이 쫙 줄을 서서 지나가니까 열병식이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갔다는 거 알아? 헐, 몰라요. 몰라요? 네. 뉴스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웅장이. 어제 못 봤어요. 안 TV 봤어요. 뉴스 못 봤어?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열병식 간 거 못 봤어? 뉴스? 못 봤어요. 너도 못 봤어? 네. 잘했어. 왜요? 뭐 그 어린이들 뉴스 안 보는 거 보통 있는 일이니까 엄청 잘한 건 아닌데 야 그 뉴스도 안 보냐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잘해서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갈 것이 우리나라가 해방 몇 년? 70년 알아? 네. 알아? 네. 해방 70년. 중국도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었어요. 식민지가 됐었어요. 저 그거 지금 배우고 있어요. 사회 지금 시간. 배우고 있어? 저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얘는 배웠다는데 저 쌤한테 배웠는데 쌤한테. 쌤을 됐다고. 우리는 책에서 배웠어. 너는 또 쌤이 누구야? 저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 선생님이시네. 4학년인데 벌써 배웠어? 네. 너도 배웠니? 얘는 다른 반인데. 다른 반이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1945년에 딱 70년 전이지. 그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 그게 70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가 한국은 8월 15일이고 중국은 9월 3일에 광복절이. 네. 날짜가 틀려.
독일은 또 5월 9일이고 뭐 그래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시차도 틀리고 그때 당시에 각각 이야기한 게 틀리고 우리나라도 8월 15일은 히로히토가 뭐 이렇게 항복 문서를 발표한 거고 실제로 미주리 함상이라는 데서 일본에 와서 미국에게 항복한 문서를 조임한 거는 9월 3일이요. 알았어? 알았어? 예, 그래서 그 열병식을 70년 축하 행사를 하는데 네. 중국에서 세계 정상들을 불러다가 대대적으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천안문이라고 우리말로 해.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중국 병사들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게 묘한 거라는 거 모르지? 왜 뭐가 묘해요? 왜? 왜 묘하냐? 묘한 중국이 우리나라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통일을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게 적의 나라였었어, 적국이었었어. 네. 그런데 김일성하고 짝짝꿍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아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다. 한번 뉴스 좀 조금씩 봐봐. 근데- 그런 게 나와. 희원이는 네. 이거 배웠어? 뭐가요? 마인? 아니 이거 수학? 할아버지 손 아, 그대로 해.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자 됐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세요. 할아버지, 그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또 있어 해봐. 학교 수업 시간에 뗀석기나 그런 거 배우기 전에요. 근데 저희 나라에 대한 거를 배웠어요. 우리나라 근데 저리 한국사라 그래. 네, 한국사를- 뗀석가는 세계사라 그러고. 네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하고 중국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저희랑 싸웠을 때요. 중국은 북한을 도와줬다고 하고요. 중국은 북한을 도왔지 말이야. 네 그리고요 또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미국은 저희 도와주고. 근데 이제 또 일본하고 싸울 때는요, 그 이제 독도 같은 걸로 막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중국인들이요, 막 일본들이 막 우리나라 문화도 막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때 중국은 뭐 했어요? 중국도 그때 중국도 나라가 일본한테 뺏겨가지고 나라가 그때 중국도 둘로 갈라져. 네.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갈라졌지. 네. 중국은 국민정부와 타이완과 본토가 갈라져요. 그래서 중국은 땅이 중국 찾아봐. 흥정아 중국. 막 선생님 막 고조선하고 할아버지. 싸웠다고 그러셨어요. 그 6.25 전쟁 때 일본이 저희 도와줬어요? 아니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군수적으로 기지로 도와줬어. 전투 기지로. 같은 거 보내줬다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뭐가 와서 도왔느냐, 장병이 와서 도왔느냐, 간호사가 와서 도왔느냐, 개척의 건설을 도왔느냐 할 때 일본의 오키나와가 일본 땅인데 미군 기지가 있어. 그러니까 군수 지원을 해줬어 일본이. 와서 군인이 들어와서 싸운 것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거긴 군인이 안 오고 군수 물자 지원.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총이요. 총이 필요하지. 그런 거 군수 물자. 대포도 필요하지. 근데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차가 필요하잖아. 가서 전쟁. 탱크 같은 게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군인들이 옮겨 다녀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 군인들 밥을 먹여야 전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 밥 먹이고 그런 게 군수 지원을 했다. 그 궁금한 거, 웅정이도 궁금한 거 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웅정이 이제 미국도 갔다 왔으니까. 저요. 일본이 저희 나라 역사를 안 좋게 바꾸려고 할 때 일본이? 원래 저희가 첫 번째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배웠어요 저희가. 근데 그 고조선이 그 일본하고 저희 이제 나라를 바꾸려고 할 때 중국도 우리나라를 나쁜 쪽으로 역사를 바꾼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두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불편하게 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불편하게 해. 불편하게. 그건 뭐냐 하면 일본은 자기네가 한국을 원래 지배했었다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고 중국도 자기네가 우리 고조선을 지배했었다 이런 주장을 펴가지고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어. 자 다음으로 하지. 네. 다음은 진행자인 저 박미수 미국 특파원이 오바마 대통령 기후변화는 금세기 위협 이런 제목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금세기의 위협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31일 미 국무부 주최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극지방 환경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기후변화에 충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간 활동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기후를 망치고 있다며
과학은 한때 멀어보았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2배나 빨리 온난화가 진행됐다며 지난해에는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이로 인해 빙하가 급격히 녹고 태양과 광이 산성화가 더 빨리 진행되며 해안성 침식이 세계에서 가장 신속히 일어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에서 발췌보도한 세종인수학당 뉴스 미래의 미국 특파원 박미소입니다. 네. 질문이 뭘까? 알래스카 찾아 알래스카? 알래스카 연어 유명하죠? 찾아놨어? 금방 찾아냈네. 할아버지 질문이요. 질문. 저 이거요. 이거 선생님이요.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이거를? 네,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거 우리 지구 온난화가고요. 그때가 가장 더웠다고. 근데 알래스카 빙하가 녹는 게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빙하가 녹는데 그러니까 빙하가 녹더라도 이제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거니까 물고기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속에는 네. 지구 속에는 불이 들었지. 네. 불이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비치잖아. 네. 이렇게 비치니까 태양이 여기는 이렇게 닿는데 이쪽에는 잘 안 닿지, 양쪽에는. 네. 이렇게 태양이 비치니까 안 닿는 곳은 이 꼭대기를 극지라 그래, 극지. 네. 남극과 북극에는 태양빛이 이렇게 되니까 네.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얼음판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녹으면 이게 녹아서 이제 이게 이제 녹는 건데 여기가 북극인데 네. 이게 녹아서 녹으면 이리 올 거 아니야. 네. 여기 얼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됐어. 왜 녹았느냐? 하도 공장에서 가스? 불을 떼대고 자동차가 열을 뿜어대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가 이렇게 막이 있는데 공기 대기층이 이게 대륙권이라고 그래. 아, 네. 이렇게 배웠어요. 막이 있는데 요 안에가 따뜻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녹는 거예요. 그게 녹으면 물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녹아서 얼음으로 그냥 있을 때는 여기에 이거 이제 수평선인데 네. 수평선이 있고 하고 지평선하고 뭐가 틀릴까? 수평선은 지평선은 땅 짓자 써가지고 땅 있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땅이 이렇게 넓게 보이면 끝이 땅으로 끝나는 게 수평선이고 지평선이고 바다로 끝나는 게 수평선. 그러면 수평선에서 바닷물이 녹아 내려오니까 이게 올라온다고. 땅이 여기까지 바닷물이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올라와 바닷물이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만일에 1m가 올라온다면 대한민국이 지도가 10분의 1이 줄어. 저 부산이 절반으로 다 물에 잠겨버려. 뉴욕도 그래. 세계가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환경이 완전히 지도가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변해버린다고. 그래서 온난화가 무서운 거야. 그러면 생태계 변화가 오고 뭐가 변화가 와? 생태계가 뭐게? 살아있는 생물. 생물이 살아있는 식물과 곤충과 물과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 세상을 생태계라 해. 그 변화가 올 것 같으면 온도가 1도가 평균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가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아니래 3도가 올라가면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어. 다 인류가 싹 전멸할 수도 있어.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예요. 엄청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걱정을 하고. 다른 질문이 또 생기나? 아니요. 그러면 빨리 다음으로. 네, 다음은 중동아시아 김은경 특파원이 ISIL 2000년된 시리아 팔미라 고대 신전 폭파 이런 제목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고대 유적지 팔미라의 유명 신전을 또 폭파했다고 문화재 보호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단체인 팔미라 코디네이션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의 ISIL이 1세기 말에 건축된 벨 신전을 어제 폭파했다며 이 신전은 팔미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ISIL의 한 요원도
익명을 전제로 벨신전 파괴를 확인하면서 얼른동에 항구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벨신전은 로마 제국의 2대 왕제인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이 서기 32년에 축소되었으며 보존 상태가 좋은 시리아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시리아 정부 문화재 당국은 벨신전의 파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알 샤민 신전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었습니다. VA 세계뉴스에서 별채보단 세종에서 학당 뉴스 미래 중동 중앙아시아 김은경입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뭘 폭파했다는겨? 팔미라 그리고 미라들 이게 고대 신전이요. 고대 신전을 폭파했다는 거지. ISI라는 무장 조직이 이슬람의 반정부 세력들이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서기 32년이면 지금 2015년이니까 1950년이 80년이나 된 신전을 폭발을 했다는 거요. 80년. 왜 폭발했을까 이 사람들? 그냥 폭파하는 사람들이니까. 폭파하는 사람. 그게 일이니까? 일이야 그게? 그게 왜 폭발했는가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파괴자. 테러리스트? 그렇지, 테러리스트요. 그런데 테러리스트가 사람을 10명 죽이고 자동차를 폭파하고 뭐 그런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와 같이 2000년이나 된 고대 신전을 폭파한 거는 드문 일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상한 게 아니라 막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의 삶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막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무개념. 무개념? 왜 무개념이 됐을까? 개념.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니까 아닐까요? 아닌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무개념 왜 그랬을까? 개념이 없어서. 모르겠어.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 그죠. 일을 안 하고 돈 벌려. 김정은이가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일 안 하고 밥 먹는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서 남의 걸 뺏는 거야. 응. 그리고 나만 보고 네. 자꾸 쌀 달라, 비료 달라, 뭐 달라, 금강산 관광 와가지고 돈 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호의호식하려고. 응. 그러니까 무장단체도 그렇지. 결국은 그거요. 우리에게 돈을 달라, 우리에게 쌀을 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굴 이쁘게 안 나오는데 박미서 얼굴 이쁘다고 난리 났어 오늘. 왜요? 오늘 갔었잖아. 문화. 문화원장님이 엄청 이쁘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안경 쓴 걸 봐서 씨 안경 안 쓴 거 보여주려다가 내가 말았어. 더 이쁘다고 환장할까 봐. 안경 벗으면 더 이쁜데. 자, 다음 가세요. 네. 김은경 실장은 잘 보도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원 유라투파원이 헝가리가 아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차역 폐쇄 2000년 발묶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철도역이 불법 이민자 문제로 오늘 2일로 이틀째 폐쇄되면서 2,000여 명의 발을 묶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적법한 유럽 비자 없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부다페스트 역을 폐쇄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당초 이들에게 비자 없이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오스트리아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헝가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탈출한 난민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로 향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열차 운행도 어제 1일 밤 불법 이민자들의 철로 봉쇄로 한때 중단됐습니다. 열차가 멈춘 곳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터미널인 유로터미널 입구로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에서 가까운 이곳에는 최근 영국으로 향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7월 중 유로터널 무단 통과를 시도하던 불법 이민자가 하루 2,000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VOA 세계뉴스에서 발췌보도한 세종인사학당 뉴스 미래의 유럽 특파원 이희원입니다. 헝가리가 뭐냐? 항아리. 수도. 헝그리. 수도. 헝그리. 아니에요. 항아리. 근데 헝가리. 우리 보통 한가리라고 불렀어. 근데 원 이름은 헝가리. 헝가리는 뭐예요? 헝가리가 뭐? 수도. 헝그리 나라 이름? 아니요, 나라 이름이요. 한가리의 수도 이름이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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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참 희한하지. 지금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역이 어떻게 됐다고? 폐쇄. 여기 없어졌네. 조치원역에 차를 못 타는 지역이지. 네. 왜 그랬어? 저 사람 불법 이민자 문제로. 불법 이민자들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걸 헝가리 어딘가 찾아놨나? 정말 작아요. 무슨 나라 옆에요? 큰 나라가 옆에 뭔 나라 있어? 옆에 나라 뭔 나라 있냐? 주변 나라. 주변 나라가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무슨 뭐 하나? 첫 번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그 음악 도시 빈. 오스트리아하고 루마니아 또 옆에 유럽도 있어요. 폴란드. 좀 나오면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맞아요. 핀란드도 있고. 그 헝가리가 우리나라하고는 원래 공산국가라서 국교가 없던 나라였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면은 가만 있어. 노태우 정부 때는 그렇게 태어났나? 안 태어났네. 태어나기 바로 전이네.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너는 2004년에 태어났으면은 노무현 정부 때 태어났어. 그래서 다 노무현 정부 때 태어났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내일 대통령 한 거 알아? 네 알아요. 아니요. 그거 빗 잘 쓰네. 그거 빗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힘으로 한번 빗어봐. 저 빗었어요. 빗었어? 머리를 이렇게 자꾸 빗어. 전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 거기서 보여? 네. 그 헝가리가 결국은 왜 이걸 폐쇄하느냐면 저 밑에 동네 무슨 동네야 그 밑에 아프리카 이 동네가 못 살아요. 전쟁이 많고 기근이 많고 병이 많아. 자꾸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로 올라가려는데 영국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이 넘치니까 여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매끄럽다. 자 다음. 네, 이제 끝으로 미주 전남미 김소리 특파원이 아는 관계로 이희원 특파원이 열대 폭풍 에리카 카리브리의 강타, 도미니카 4명 사망 이런 제목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폭풍 에리카로 인해 카리브해 어떻게 버텨? 야. 열역의 섬나라들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적어도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폭풍 에리카의 영향으로 380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사망자 외 실종 신고도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홍수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에리카가 내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 외 버진 아일랜드와 리버드 아일랜드 등 또 강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점차 허리케인급으로 세력이 확대돼 오늘 31일까지 미 남동부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리카의 정확한 예상 진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에서 발췌보도한 세종인사학당 뉴스 미래의 미주중남미 특파원 김소리 특파원 대신 이희원 특파원이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맞다. 그것을 뉴스를 해설을 하고 가야지 읽고만 가서 뭐가 돼야 어느 나라 무슨 나라가 뭐 태풍 이름이 뭐요? 에리카. 이쁜 애고 에리카가 있고요. 에리카라는 이름이 이쁘잖아. 듣기에는 이뻐 보이는 사람 이름은 태풍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태풍 3호 2호 1호. 태풍 이름은 그 주변 나라들이 미소 회원이 공경이 하는 식으로 정해서 지어. 제가 근데 저희 나라는 뭐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나라 혼자 못 져. 우리나라는 매미 뭐 이렇게 짓는데. 맞아요, 뭐 저 그러냐? 들었어요. 비 와요. 비 오네. 소나기 와요. 전화기 오네. 네. 맞나? 태풍 진짜. 이번에 온 게 여기 방송에 나온 게 뭐 에리카라고 진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이 우리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저 베트남까지 이름을 돌아가면서 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에리카라고 지었는데 그 동네를 보면 이 동네가 어디 찾아보더만 매미보단 예쁘긴 하네요. 뭐요? 어디가 아까 저거 도미니카 찾았어? 도미니카. 도미니카가 섬이냐 이냐? 처음 아니에요. 서민 같은. 섬 같아 섬이야. 섬나라요. 근데 미국이 그랬다면 아이고 이거 칠판이 그 누가 이거 칠판 크면 나올까? 아 깨끗하네. 미국이 이렇게 서럽해야지. 미국이 이렇게 대략 이렇게 생겼지? 그 오랜만에 많이 갔다 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플로리다야. 잠깐만 플로리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멕시코인데 이게 맞지, 멕시코가 상표로. 멕시코인데 요 일대에 지금 쿠바니 도미니카니 무슨 뭐 버진 아일랜드니 뭐니 섬이 많이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 여기를 카리브해라 그래. 무슨 해? 카리브해. 이거 많이 익숙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 카리브해. 우리는 무슨 해 사이에 있어? 동해, 동해, 서해. 남해 사이에 있지. 근데 여기는 무슨 해? 카브리. 카리브해. 근데 우리 저 송경이 아빠가 방송하는데 카리브해를 툭하면 카브리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카브리 해가 아니라 카리브 해라 이렇게 읽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헷갈려. 근데 이유로 올라가면 그래 캐나다 위에 이렇게 있는 게 무슨 나라? 이게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 영어. 알래스카에서 이거 저 우리 저 아시아로 연결되는 여기는 또 베링이에요. 베링해. 베링해. 내링해. 이 카리브해에서 태풍이 에리카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허리케인으로 발전할까? 허리케인은 대폭풍이.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서 그 용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 그거. 이런 거 그거래요. 그거요. 그거래요. 아 맞아, 세월이 페어리요. 바람이 좀 딴 게 있는데 아 봤는데. 그 허리케인 아닌가? 허리케인? 허리케인 아니고 그 뭐 이름이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많이 있잖아. 페어리 감자. 뭔 소리야? 그 생각이 안 나. 자, 우리가 세계를 오늘 많이 돌아쳤네. 어디 네. 갔다 왔어? 미주중남이. 미국. ISA가 중국. 중남미 갔다 왔고, 중국. 미주중남이. 중국 갔다 왔고, 알래스카. 알래스카 갔다 왔고, 빙하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좀 갔다 왔고. 또 많이 갔죠? 카리브해 갔다 왔고, 카리브해. 많이 갔다 왔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의식이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좀 알겠지? 네. 미국은 그런데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할아버지가 주변에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도 커서 그 나라는 가가지고 내가 점 하나 찍고 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지 않지? 네. 다 알지? 어디 갔다 왔어? 항공우주박물관 어디 다니고 요 밑에 저 리치몬드 갔다 왔고 또 국회의사당 갔다 왔고 리스베이트 갔다 왔고 허시 초콜릿 갔다 왔고 링컨 요 부분 다 돌았지. 국회의사당 백악관도 갔다 왔고. 백악관도 갔다 왔고. 근데 너들 영상을 이거 봤냐? 네 봤어요. 아니요, 잘 못. 너는 봤니? 너는 좀 봤니? 저 그 제니가 척하는 것도 봤고요. 너 아빠 저 영상 올리고 보대 안 보대? 너왜 너 고개를 돌려? 너 아빠 그거 왔냐? 와, 진짜 심하. 너 아빠 왔어? 왔구나. 아빠 어디 갔다 왔어? 하여튼 그럼 오늘 세계뉴스 여기까지 하는데 클로징 멘트가 있잖아. 네. 예쁘게 잘해봐. 박명수가 말이 무지하게 들었어. 아싸.
엄청나게 눈웃어 말이. 근데 막 머리 묶이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웃어. 아니요, 일단은 머리 좀 정리 좀. 알았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구촌 5대양을 돌아친 제11회 오늘의 세계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세계는 해의 연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심지어는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람직한 것과 그러지 못한 변화로 구분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야무지고 당찬 어린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미래의 세계를 예측하고 샅샅이 찾아 알아야지 살던 그대로 매일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세상이 다가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알면 좋은 뉴스. 지금 세계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곳곳 지구의 반대쪽 뉴스를 전해준 미래 각지의 투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모두 청소년 언니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